안녕하세요. 대입에서 로보미 기기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해성 에어로보틱스 볼 건데, 이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이름이 뭐였죠? 해성 PPC. 사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로 되려고 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M&A 관련된 내용을 해서 RS 에어로보틱스로 되려다가 M&A가 불발되면서 해성 에어로보틱스로 가기로 했고, 이렇게 사명이 변경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성 에어로보틱스 M&A 관련된 주가 상승 이후에 폭락을 하면서 이제는 좀 안정된 적정 가격대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 3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1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저항 라인과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만약에 이탈 시 우리가 다시 한번 매물대 지지 받아줄 그런 라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해성 에어로보틱스, 해성 TPC였죠. 여기까지 주가가. 그래서 원래 이제 M&A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방산 전문 로봇 업체로 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온 게 M&A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 나오고 불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M&A가 아예 계약이 실패되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원래 해성 에어로보틱스, 즉 해성 TPC는 적정 주가는 해당 가격대였단 말이죠. 6,000원에서 만원대 가격대의 박스를 오랜 시간 만들어줬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적정 레인지로 우리가 확인되고 있고, 이 라인들을 다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건 M&A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가격대에 왔다라는 건 이제 적정 주가 안에 들어와 있다. 안정된 가격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점들이 높아지는 이런 우상향 추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저점들 라인에서 최근에 3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게 보시면은 2억, 1억 3천, 4,500만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 3일 연속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당겨서 보면은 21선 라인들을 다시 한번 3일 동안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매물대 라인이자 초록색깔 61선 라인들이 매물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입형 라인들은 올라탔고 추세 하단부도 이제 우상향 추세 하단부이면서 지금 앞전에 매물대, 여기 지지를 받았던, 저항을 받았던 요 매물대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 초록 색깔 61선만 돌파를 해준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 위쪽에 있는 고점이 높아지는 해당 추세 상단부이자 이 앞전에 매물 지지를 받아줬던 요 매물대 라인들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줄 라인들이 저항을 받아줄 라인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3일 연속 순매수는 긍정적이지만 M&A 불발로 인해서 주가가 앞부분에 이런 대형산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전에 매물대를 다 소화하는 과정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이 우하향 추세 라인들을 돌파했다고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럴 만한 내용들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파동을 그리면서 해당 매물대들을 소화해주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매물대 소화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이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왜냐면 앞부분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눌림받고 소화하고 눌림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이런 식의 막 상승이 나온다라면 그만한 특급 호재 뉴스가 있어야만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 시체들을 다 받아먹고 올릴만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매우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이 상반기 중에 발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부분들은 지금 6월 13일이거든요. 6월 달이 상반기 끝나요. 뭐 이번 달 안에 해당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 또한 로봇 핵심 부품의 80% 이상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속기가 로봇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승강기용 로봇용 감속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뭐 산업용 감속기, 뭐 정밀 기어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아예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로봇 테마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온다면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같이 꿈틀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상승에 대한 트랙을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보시면은 풍력 발전 설비 부품들도 생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 테마에도 엮여는 있거든요. 풍력 발전 기용 감속기도 제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나 풍력 테마에 엮여가지고도 우리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조금은 열어둬야 한다. 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와 풍력에 관련 테마들이 움직일 때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해서 조금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해당 라인들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고, 돌파하면 이 위에 매물대 라인들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볼 수 있는데 앞전에 매물대가 많으니 매도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 해당 추세 이탈하고 내려온다라면은 요 밑에 매물대 라인들까지 올 수도 있어요. 이 밑에 매물대 라인들이라고 한다면 요쪽 라인이죠. 요쪽 라인. 여기 저점들을 지켜주고 저점 캔들이 많이 부딪히면서 저항 역할을 강하게 해줬던, 지지를 해줬던 요 라인들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가 이제 이 앞부분에 상승을 할 때 대부분 개인의 매수세랑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얼마나 더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